여기 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왕국을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라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나라를 직접 건설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바로 잉글랜드라는 국가의 청사진을 그린 위대한 설계자 헨리 1세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헨리 1세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대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야망과 창조, 그리고 온갖 역경에 맞서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그의 아버지, 바로 그 유명한 정보광 윌리엄의 유언에서 시작됩니다. 1087년, 그는 왕국을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첫째 로베르에게는 노르망디, 둘째 윌리엄 2세에게는 잉글랜드를, 그럼 막내 헨리에게는요? 글쎄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달랑 은 5,000파운드가 전부였죠. 강력한 형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돈만 가진 최약체였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예상 밖의 왕. 1100년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형 윌리엄 2세가 사냥터에서 갑자기 죽거든요. 그러면서 막내 헨리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헨리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는 마치 적대적인 M&A로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CEO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복 땅에서 불만이 가득한 앵글로 색슨족,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형, 그리고 자신을 전혀 믿어주지 않는 귀족들.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기가 막힌 전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헨리는 뭘 했을까요?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민심을 얻는 것이었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든든한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치밀하게 계산된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력 장악 계획은 마치 잘 짜인 청사진 같았어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 계획들은 하나같이 당시 잉글랜드 인구의 대다수였던 앵글로색슨족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들이었습니다. 헨리의 전략, 이거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먼저 앵글로색슨 왕가의 핏줄인 마틸다와 결혼해서 정복자와 피정복민을 아예 한 가족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현장을 발표해서 폭군이었던 내 형과는 다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전통법과 종교 지도자를 되돌려주면서 안정감을 줍니다. 이 세 개의 주축돌 덕분에 그의 왕국은 그 누구의 것보다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꽉 잡은 헨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거죠. 여기서 그의 가장 혁신적이고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행정개혁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엑스체커의 설립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같은 건데요. 이전까지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왕국의 재정에 처음으로 질서와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었죠. 이 엑스체커의 운영 방식이 정말 재밌어요. 엑스체커라는 이름 자체가 체크무늬처럼 생긴 체크판에서 유래했거든요. 이 판 위에서 주판처럼 돈을 옮기면서 회계를 처리했는데 덕분에 복잡한 재정 상황을 한눈에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 살림살이를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임판 위에 올려놓은 셈이죠. 와,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잉글랜드의 내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헨리는 이제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바다 건너 형 로베르가 엉망으로 다스리고 있던 노르망디를 향하고 있었죠. 두 형제의 통치 스타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헨리가 잉글랜드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동안 형 로베르는 노르망디에서 귀족들의 지지를 다 잃고 혼란만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헨리에게 노르망디를 침공할 아주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06년 탱슈불의 전투에서 헨리는 형을 물리치고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아버지 정보광 윌리엄의 영토였던 잉글랜드와 노르망디가 다시 하나의 왕관 아래 통합된 거죠. 그의 계획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죠. 헨리의 성공이 바로 그 정점에 달했을 때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위대한 설계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1120년의 헨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잉글랜드는 안정됐고 노르만디는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왕조는
그야말로 반석 위의 선 것처럼 보였죠.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걸작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이, 이 모든 왕조가 딱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유일한 적법한 아들이자 후계자 윌리엄 에셀린이었죠. 단 한 명이요. 그리고 1120년 11월 화이트쉽이라는 배가 침몰하면서 윌리엄 에셀린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의 후계자는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헨리가 평생을 바쳐 그린 청사진이 그냥 통째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이 비극은 결국 잉글랜드를 무정부 시대라는 끔찍한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들을 잃은 헨리는 남은 통치 기간 동안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자신의 왕조라는 거대한 건축물에 생긴 이 치명적인 균열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애썼죠. 그의 계획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딸 마틸다를 후계자로 삼는 거였죠. 그는 귀족들에게 맹세까지 받아냈지만 그 시대의 여성 통치자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많은 귀족들이 이 계획을 거부했고 결국 그의 마지막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1235년 헨리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의 조카 스티븐이 왕위를 빼앗았고 잉글랜드는 15년간 이어지는 끔찍한 내전, 바로 무정부 시대에 돌입합니다. 헨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질서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이 한 문장이 그의 말년을 가장 아프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헨리는 다시는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위대한 건축물이 결국 미완성으로 끝날 거라는 걸 직감했던 한 아버지의, 그리고 한 왕의 개인적인 비극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헨리 1세는 결국 자신의 왕조를 잊지 못했으니 위대한 실패자였을까요? 아니면 비록 한 사람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가 설계한 국가라는 건축물 자체는 너무나 견고해서 무정부 시대라는 폭풍우를 견뎌내고 훗날 잉글랜드의 기틀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진정한 유산은 핏줄이 아니라 그가 남긴 시스템, 바로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